이제 하회마을을 촬영하기 전에 하회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가 절경을 보려면 꼭 여기 부용대에 오셔야 돼요. 부용대에 오시면 주차 공간이 잘 돼 있고요, 화천선에서 올라가게끔 돼 있고, 부용대까지는 그 250m 정도를 올라가게 되면 하회마을 전경을 이렇게 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용대를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 올라갈 때 너무 잘 해놓은 건 이렇게 무릎에 물이 가지 말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보조를 다 해놨네요. 너무 좋게도. 이렇게 하면 흙 유실이 없어요. 전에는 부용대를 몰라서 이렇게 왔는데 6.25 약세생불사 유튜브를 보시고 하회마을 오실 때는 부용대에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는 올 때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촬영하는 도중에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야옹 야옹. 어떻게 알고 왔지? 이게 집고양이라 그래요? 와서 딱 되네. 예. 신기하네. 그것도 집고양이라. 예? 완전 출연이야. 찬조 출연. 예. 여기 배가 해달라고. 예. 이 고양이가 미쳤나봐요. 왜 여기 와서 머리를 대죠? 예,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이 기를 좋아해요. 기가 항상 간지럽거든요. 이 기 속이. 그 다음에 이제 목덜미. 고양이는 이 목이 많이 다쳐요. 자체가. 목 밑에도 좋아요. 예. 저 일어날 생각을 못하네. 아직도 안 일어나 이제. 생분님의 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했구만요. 이제 마사지 받은 겨. 지금 제일 완전히 제 신도도 아닌데. 일생일대 엄청난 오늘 행운을 맞이한 거예요. 생분님 어떻게 고양이가 생분님 기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나오는 그대로 다 일도자로 쭉 도는데. 지금 이제 안동의 최고의 명당 하회마을에 왔어요. 하회마을에 오기 전에 먼저 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들려야 될 때가 어디냐면 여기 자체 부용대예요. 여기 제가 지금 촬영을 할 목적으로 와 있고, 여기는 거의 한 100길 낭떠러지 정도 돼요. 이 부용대에 와서 하회마을 전경을 이렇게 다 확인하면 아주 근사할 정도로 물이 감아주는 천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회마을은 천의 명당의 조건은 좀 빠져요. 천의 명당은 조산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하회마을은 조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열이라고 해서 계열 형태로 풀이하지 않으면 하회마을을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회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류씨 동성마을이거든요. 거의 이제 류씨가 거의 다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성마을이라는 것은 류씨마을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풍수학적으로는 하회마을이 태극형이다, 연화분수형이다, 행주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다 사이비지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태극혈이 나왔다, 태극형이 나왔다 이라면 그들은 물을 갖고 태극형이다 라고 해야지, 하회마을을 갖고 태극형이다 라고 하면 그들은 개도 모르고 태극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동 하회마을은 물길은 태극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안동 하회마을 자체가 태극형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연화 분수형이다, 연꽃이 분수한다, 연꽃이 활짝 폈다라고 하는데 이 지관들일수록
거의 100% 사기꾼들이에요. 여기는 연꽃이 분수할 수가 없어요. 연화 분수형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주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행주형도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자체가 안동 하회마을은 조개터예요. 조개가 있고, 화산이 이게 조개 등껍질이고, 저 앞에 보이는 하회마을은 조개가 혓바닥을 내밀고 수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주형도 아니고 연화 분수형도 아니고 태극형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허씨와 안씨 등 씨족이 살아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1635년 인조 13년 류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성마을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류씨가 자리를 잡았던 주 이유는 윤석열 선생님께서 임진왜란의 정권에 실물이 나서 도피처로 삼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여기는 완전히 깡촌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형태. 그래서 바로 유성룡 선생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인조 13년서부터 서서히 류씨 동성마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류씨 입향조는 8세, 전서공은 유종해로 알려져 있으며, 이건 일반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날 같이 동족 기반은 중흥조, 류은용하고 류성룡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류은용은 14세손이며 류성룡은 지손인데, 이 두 개손들을 겸양파와 서해파로 부르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서해파는 유성룡 선생이 서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파 이름을 붙일 때는 서해파나 아니면 겸양파는 호를 붙였던 거거든요. 아니면 그 지역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회마을 백사장이고 건너편은 낙동강 물과 바람, 풍향 때문에 안반 절벽이 있는 형태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 낙동강이 하회마을을 감싸고 있을수록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모래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토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층이 만들어진 그 건너편 층은 물이 흐를 때, 바람이 흐를 때 때려버려 갖고 이 날려버리는 형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 날렸을 때 모래가 형성이 되면 그 모래 자체가 안동 하회마을로 모래가 쌓이는 형국으로 만들어서, 이 안동 하회마을은 특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수초가 많고, 수초가 많기 때문에 조개가 수초를 먹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잘못해서 태극형이니 연화 분수형이니 행주형이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안반 절벽에 부용대, 여기가 바로 부용대가 있는겨. 항시 경치가 좋은 데는 꼭 모래가 쌓인 데는 경치가 좋은 데가 없이요. 물이 때리고 바람이 때리고 그 다음에 풍파가 때린 데는 경치가 항시 좋아요. 바람이 많은 데는 꼭 바위가 있는 거고, 바위가 있다는 것은 곧 세차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력 7월 보름에 부용대 밑에서 선유출 불놀이와 함께 시회가 열리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이 부용대 아래 저 밑에서 모래층에서. 그럼 불나도 상관이 없잖요. 안 타니까. 예, 이게 기본적인 하회마을 설명이에요. 류씨성 씨가 들어오게 된 이 기본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 위에가 부용대예요. 맨 처음에 안동 하회마을 들어올 때 저 부용대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부용대를 보면 북쪽 편은 돌이 꽉 차고 남쪽과 동쪽으로 향할 때는 거의 비스듬하게 깎이는 형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용대는 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남쪽을 통해서 내려올 때 엄청나게 이빨이 강해버려요. 이빨이 강한 상태에서 저 돌 자체를 다 깎아내는 거예요. 저기 부용대 밑에를 보면 돌 깎인 형태의 층이 생겨요. 옛날에는 저 위에 부용대까지 물이 찼다는 증거거든요, 저게. 그런데 저 밑에도 바위가 있어야 되는데 47억 년 전에는 저쪽서부터 남쪽까지 바위가 부용대 많이 높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47억 년 동안 내려오면서 물과 물에 깎이면서 또 깎이면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모든 바위는 다 깎이고 물살이 그나마 안정적인 부용대만 살아있는 거예요. 부용대서부터 저 앞에 보면 하천서원 앞에 모래뚝이 크게 사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구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 부용대에서 그 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부용대에서 맥이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용대 바로 앞에 저 돌층이 형성됐어요. 맨 밑에 저 돌층이 형성되면 물길이 부용돼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돌층을 막고 물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해요. 쏠리기 시작하고 모래층, 사구층이 만들어지면서 회전을 하면서 저 앞에서 훅 까먹는 형태로 들어가요. 훅 까먹으면서 물이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화천서원을 감아돌고 북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 낙동강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풍수예요. 풍수를 정확하게 알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돈이 모이는가, 그 다음에 돈을 모이고자 한다면 내 조상님의 묘자리도 명당에 있어야 되고 내 집터도 안동 화해마을처럼 모래가 잔뜩 쌓이는 고대 바라보는 형태로 집이 있어야지만 큰 부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